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FX 외환시장에서 브라질의 헤와라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대비. 그러니까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 브라질 헤와라가 달러 대비 3.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요. 브라질 헤와라의 고점이 2016년 초였어요. 4.2 정도 나왔었죠. 근데 최근 2018년 초만 하더라도 헤와라가 3.2 정도 수준이었는데 약 20% 정도 가치가 빠졌죠. 그래서 현재 3.96입니다. 당연히 환율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브라질 돈을 버리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달러를 가지고 외부로 일단 탈출한다는 의미인데요. 두 번째 그림은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당연히 연초부터 9.5% 정도 기록하던 게 현재 11.8%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 중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016년에 투자해서 상당히 수익을 냈을 수도 있지만 올해 초부터는 지금 현재 실제 수익이 나지 않고 아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 이렇게 브라질 헤와라가 갑자기 급상승했던 이유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약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에 지금 오늘 새벽에 일종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좀 뭐라고 하죠? 재밌는 점은 룰라 전 대통령이었죠. 룰라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비리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옥중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지지율이 당당히 1등입니다. 37.3%. 룰라는 브라질 노동당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브라질 노동자당이 전통적으로 좌파 야당이죠. 급진적인 좌파 성향, 아주 급진적이는 않지만 상당히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재집권을 예상하고 있으니 환율이 아주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번 터키 리라와 폭락 사태 때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상황에 더해서 최근의 환율 변수는 미국의 적대적이냐 아니냐, 즉 미국 자본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터키, 베네수엘라, 중국은 뭐 최근에 좀 안정돼 있지만 당연히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은 남미와 친하지는 않습니다. 해방 신학이니 뭐 종속 이론이 이래서 좌파 그런 이론들이 원래 남미에서 많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좌파의 다시 집권이 예상되자 일단 환율이 헤와라가 크게 반영했던 겁니다. 근데 터키하고 브라질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터키의 GDP가 약 9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브라질은 2조 1,300억 달러, GDP 순위 9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브라질 경제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9위 정도 되니까 당연히 헤와라가 좀 더 폭락해서 제가 볼 때는 4.0 정도 넘으면 이제 주요 언론이나 금융시장에 주목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3.96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르헨티나가 거의 디폴트 비슷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 이 영향이 되면 다른 남미 국가들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신흥국 위기설이 브라질 헤와라의 폭락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이 경제 상황에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브라질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결론으로 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GDP가 여기 보면 지난번에 2009년 금융위기
시에는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로 비정상적으로 좀 높았죠. 17.5%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높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지난 2015년 직전까지 14년 후반까지는 10%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마도 2015년 이때 원자재 가격이 주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브라질이 제조업보다는 원자재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철광석이라 이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브라질 GDP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 이상의 성장률을 구가하다가 지금이야 최근에 이제 5%좀 밑에 있지만 2016년에 2.5% 이하로 빠졌다는 얘기는 브라질 아마 국내 경제가 만만치 않게 크게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GDP 성장률은 10%를 구가하다 현재 5%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행히 무역 수지를 보면 무역 수지가 지금 2016년 이후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4월 달 같은 경우는 약 4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역 수지는 흑자로 터키나 다른 이머징 아르헨티나하고 좀 다르죠. 그나마 좀 건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거의 플러스 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 마이너스고요. 잠깐 2017년도에 잠깐 플러스 났었고 2018년도에도 지금 일부 플러스가 났지만 뭐 플러스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자,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경상 수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이너스다. 그러면 브라질 경제에 필요한 건 돈인데 그 돈을 대부분 외채나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다시 다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게 지금 외채입니다. GDP가 2조 1,300억 달러 되는 정도 되는데 외채가 지금 현재 5,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2010년도에 2,700억 수준이었었는데 2015년까지 외채가 거의 더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 돈을 빌려와서 이게 브라질의 통화량으로 당연히 늘었겠죠. 통화량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얘기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얘기죠. 아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상 고성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돈이 이렇게 나면 앞에 우리 금리에서 배웠잖아요. 당연히 부동산이 들썩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고점으로 외채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외채에 의존해서 경제가 성장됐던 브라질이 외채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감소,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제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브라질 상황이 외채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이 줄고 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역 수준이 일부 흑자를 하지만 경상수지가 거의 10여 년 동안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이런 외채와 또 하나 변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많이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니까 2011년에 상당히 높았었죠. GDP 대비 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2017년에도 이렇게 급증했었네요. 그런데 이게 2018년에 많이 떨어졌죠. 자, 환율 위기를 겪고 있고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적자인데 외채는 늘어나지 않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늘긴 하지만 증가율이 많이 줄었다. 야, 이건 뭐 굳이 결론 내지 않아도 되는 얘기죠. 외환보 요구를 보면 2016년 약 3,400억 달러가 꼭지였고요. 지금 현재는 2,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년 동안 약 거의 1,000억 달러 정도가 줄은 거죠. 외환보 요구가. 잘 보십시오. 외채가 줄었다는 얘기는 외채가 조금씩 줄고 있고요. 경상수지가 줄고 무역수지는 그렇게 아주 크게 흑자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외환보 요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환보 요구가 감소하면 이머징 국가의 외환보 요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환율이 상승 쪽으로 가치가 약세되는 것으로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은 빚의 증서고 그 빚의 증서를
정부가 갚겠다는 약속이 돈의 가치를 좌우하고, 해외 글로벌에서 통화되려면 그게 환율로서 반영이 되는데, 환율은 그 나라의 외부적인 지표로만 볼 수 있죠. 그 외부적인 대표적인 지표가 외환보유고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가 최근 2년 동안 약 1,000억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의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커서 2조 1,300억 달러인데 외환보유고는 우리보다 상당히 2,500억 달러 정도 적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오른쪽 우상향으로 달러 대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단기 외채입니다. 단기 외채가 규모가 약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외환보유고가 2,500억, 2,700억 달러니까 단기 외채는 그나마 적어서 뭐 터키처럼 아주 그 자본이 급격하게 위출될 위험은 별로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졌고요. 경상수지 적자가, 그러니까 흑자가 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 그런데 지금 9월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 당연히 브라질의 향후 금리 인상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약 6.25 정도, 6.5%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해와라가 급등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점이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올해 5월까지는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었어요. 2.8% 이내에서 안정되다가 6월 달에 거의 4.3% 상당히 높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래도 환율이 해와라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의 상승 등이 겹쳐서 그런 것 같다고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앞에서 이 정치 불안정, 좌파 정부를 싫어하는 미국 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즉 해와라가 4.0을 넘어버린다면 이 물가시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줄 수밖에 없고, 그걸 막아내려면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브라질 경제가 좀 더 힘들어지고 브라질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을 보게 되겠죠. 채권은 금리가 빠질 때 수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브라질 경제 상황과 환율을 살펴본 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브라질 경제는 외채 그리고 해외 자본, 해외 직접 투자죠.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지금까지 높고요. 과거에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아주 빠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미국 자본, 월스트리트 자본, 미국 자본은 남미 좌파 정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남미 좌파 정부들의 특징이 중국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도 이들 나라들의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10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룰라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똑같이 높아진다면 해와라는 4.0을 넘어서 역사적 고점인 4.1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원래 남미에 그렇게 썩 친하지 않기 때문에요. 남미에 대한 익스포저, 미국 은행들의 남미에 대한 익스포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아까 외채가 많이 나왔는데 외채는 유럽에 의존한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화다. 이 브라질 해와라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마 유로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브라질은 터키와 다릅니다. GDP 세계 9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해와라, 좌파 정부, 해와라 이런 영향을 받다가 9월에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해와라가 9월이면 대선에도 더 가까워졌고 미국의 금리 올렸기 때문에 그때 더 본격적으로 추가 하락, 가치 하락,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낸다면 한국에서 이 브라질 국채가 분리과세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속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분리과세가 돼서 증권사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해와라가 폭락하고 해와라가 폭락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죄송한데 브라질 국제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브라질이 갑자기 다크호스로 조만간 떠오를 분위기입니다. 그 시점은 아마도 해와라가 달러 대비 4.0을 넘을 때가 될 거고요. 브라질 경제 규모가 있어서 이때는 터키하고는 좀 다르게 분명히 금융시장이 하루 정도는 아닐 거고 좀 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라질의 대선 일자에 다가갈수록 심해질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는 터키 정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